말든가 하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을 이제 하면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이게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렇지? 수열이다라는 걸 배워요. 수열 뭐야? 수열.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 뭐를? 숫자를 수를 나열했습니다. 라는 게 수열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기를 규칙성이 없는 것을 다뤄 안 다뤄? 안 다루겠지. 그렇지? 당장 규칙성이 있어야만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수열은 어떻게 이제 나타낸 거냐면 이렇게 나타낸 거야. 첫 번째를 A1, 두 번째를 A2, 세 번째를 A3, 네 번째를 A4 쭉쭉쭉쭉 가서 N번째 있겠지? 이렇게 AN으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이제 1, 3, 5, 7 쭉쭉쭉 해서 이거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N번째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우리 N번째 항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홀수잖아, 홀수. 홀수 뭘로? 홀수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5 2n 플러스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홀수? 플러스는 안 돼. 플러스 1도 돼 사실. 근데 이제 1 대입했을 때 1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거.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봐봐. (99) 그럼 얘는 n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지. 1제곱 마이너스 1, 2제곱 마이너스 1, 3제곱 마이너스 1, 4제곱 마이너스 1. 그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규칙성이 있는 것들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다룰 거냐면 이런 경우도 다룰 거야. 좀 다르게 쓸게. 봐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어떤 규칙성을 가져? 잘 봐봐. 2, 3, 4, 5, 8, 7, 16이야? 어째 8하고 16하고 관련성이 있을 것 같냐? 8하고 4하고 관련성이 있을 것 같지? 2랑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수열인데 뭐가 따로 놀아? 홀수항 따로 놀고 짝수항이 따로 놉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얘는 홀수 번째는 어떻게 나타질 거냐면 홀수 번째는 그대로 나올 거야.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 응? 홀수 번째는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n을 2k라고 놓으면 n을 짝수는 2k, 홀수는 2k-1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n을 표현할 때, n번째 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 홀수일 때, 2k-1일 때, n이 2k-1일 때는 뭐가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 거 보여요? 그지? 그 다음에 n이 2k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2의 k제곱으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n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으니까 2분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봐봐.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하는 건데 지금 얘를 보면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얘를 보면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무엇을 보면? 얘를 보면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열을 가장 일반적인 항으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알겠지? 이 n번째 항을 표현해 주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AN을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첫 번째 항이네.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수열을 나타내게 AN에 대한 수열을 나타냈지? 그럼 수열을 나타낼 때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겠냐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요. 수열하고 대괄하고 얘를 수열로 나타내주고 싶어? 얘를 수열로 나타내주고 싶어? 그러면은 EN 마이너스 중괄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열 EN 마이너스 1은 어떤 나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뭐고? 1이고 두 번째 항이 뭐고? 3이고 세 번째 항이 뭐고? 5. 쭉 이렇게 가는 수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쭉 나타내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열을 아예 이제 일반적으로 n이 자연수라고 놓고 n이 자연수야. an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en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 준 게 지금 똑같은 의미야. 첫 번째 항이 얘고 두 번째 항이 얘고 세 번째 항이 얘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낼 때 AN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BN, CN, DN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중에 우리가 수열이라는 특징이 있어. 수열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뭐다라는 거야? 얘를 항들이를 하고 수열을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게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수열 중에 특징적인 수열을 이제 다루겠다라는 거지. 어떤 수열을 다루겠습니다라는 거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 두 개의 수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면 봐봐. 이거야. 등. 같을 등이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에요. 오케이? 등차 수열은 차이가 계속 일정한 수열이야. 차이가 계속 같다라는 거지. 일정한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이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 2 차이 나고 2 차이 나네?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2 차이씩 나는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두 페이지 보면 이제 등차 수열이 등장하겠지? 일반항 찾는 건 안 할게요. 일반항 찾는 게 나오는데 우리 방금 해봤지? 어느 정도? 근데 안 할게. 등차 수열이 이렇게 등장. 등차 수열은 이렇게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어떤 수열이냐면 더해지는 수열이에요. 오케이?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이 뭐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등차 수열의 핵심은 뭐냐면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것보다 이 두 수의 차이가 다음항과 그 전항, 다음항과 그 전항, 다음항과 그 전항과의 차이가 항상 어떻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에 대한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어. 일반항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봐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2가 한 번 더해졌어요. 그래요? 이 5를 봤더니 얘는 첫 번째 항에서 2가 몇 번 더해졌어요? 2번 더해졌어요. 그래요? 얘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2가 몇 번 더해졌어요? 3번 더해졌어요. 2일 때 1번, 3일 때 2번, 4일 때 3번이네. n일 때 몇 번 더해지겠어요? n-1번 더해지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찾을 때 첫째 항 플러스 2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거 n-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당연히 중요한 게 있겠지.
중요한 게 있겠잖아. 중요한 용어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당연히 얘를 수열해서 첫째 항이라고 했어요. 첫항 이렇게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첫항.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더해지지.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네. 그렇지?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져요.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공차. 오케이? 너희 그 공차 알지? 공차. 공차 알잖아. 그 카페 공차. 커피 오늘 부수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모르냐? 그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좀 쓸데없는 것도 많고. 석자가 만든 거야. 믿냐? 잠깐 믿었구나. 봅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누가 만든 건데? 나도 몰라. 나 그거 어떻게 하냐? 봅시다. 그런 게 있긴 해요. 어?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런 게 있냐고? 구슬 같은 거? 공차 가면 구슬 같은 거 있어요. 곰 같은 거 있어. 곰 같은 거 들어가. 그거 먹으면 곰을 먹는 느낌인데 나는 좀 그 느낌 싫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가 그게 만든 게 아니야. 애초에 만든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거 있지. 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차네. 그럼 이 차이지. 차이 영어로 뭐로 불러요? 차이 영어가 뭐야? 여기 아래 있네요. 차이 영어로 뭐야? 여기 아래 있냐? 영어로 뭐야? 일차는 영어로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디퍼런스. 차이. 디퍼런스. 앞에 더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D로 나타내요. 공차는 일반적으로 뭐로 나타냅니다. 라는 거야? D로 나타냅니다. 차이. 디퍼런트. 이것 때문에 공차를 일반적으로 D로 나타내요. 그러면은 난 첫째 항을 이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A라고 나타내고 첫째 항을 A라고 나타낼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A 플러스 공차를 D라고 한다면 A 플러스 D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2D겠네.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겠네. 그래요? N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3일 때. 그렇지.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외우세요.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A에는 차탕 플러스 N-1D인데 얘는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차탕이 2고 공차가 4일 4일 때 A 7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H를 어떻게 구합니다 라는 거야? H를? 그렇지. 차탕에다가 공차를 몇 번? 6번. 오케이?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 2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차탕이 마이너스 3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이때 네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 차탕에다가 공차를 몇 번? 3번 더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9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자주 이용이 되는 게 생각보다 이것보다 뭐가 더 자주 이용이 되냐면 이제 이게 더 자주 이용이 돼요. 봐봐. 나는 항상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뭐야? 공차지. 공차야. 얼마씩 더해지는가. 그리고 기준이 되는 첫 번째 항이지? 응? 근데 등차 수열이 등장했으면 첫 번째 항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생각보다. 왜냐면 봐봐. 난 네 번째 항 알아. 네 번째 항을 알아.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수열에서 나 네 번째 항 알아. 마이너스 9지? 그렇지? 근데 나한테 10번째 항 구해주래. 공차가 마이너스인데 10번째 항 구해주래. 그러면은 A4에서 A10까지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야?
6번 더해줘야 되지. 그렇지? 그럼 당장 얘는 A4로부터 마이너스 2를 몇 번 보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6번 보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6번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지? 계산해 줬더니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을 굳이 A1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네 번째 항으로부터 몇 번 더해졌냐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이거야. 이제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공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A4가 7이에요. 4랑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4월 7일 내 생일이에요. 봅시다. TMI냐? 봅시다. 뭐가 되냐면 49예요. 이때 공차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공차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A10이라는 것은 A4에서 몇 번 더해줘야 돼요?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그렇지. 6번 더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A10 마이너스 A4는 6D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49. 얘는 뭐가 돼요? 7이네. 6D니까 42니까 D는 뭐가 돼요?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지? 공차 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거야. 가장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첫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이 항들 간의 차이가 항상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네.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그러니까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에서 an번째 항을 뺐더니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항들 간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관계식을 통해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그럼 뒤로 넘겨봅시다. 뒤로 넘겨보면 이제 이렇게 일반 항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온 말은 뭐냐면 봐봐. 우리가 이 식을 전개를 했어. 일반 항을 전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 이런 일반 형태를 전개를 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나와. 이런 형태가 등장했어 지금. 일반형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응? 지금 뭐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거 보여? 그래?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 나왔다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뭐야? 공차가 중요했잖아. 그지? 공차는 여기서 D였지? 그러니까 공차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혹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일반항 자체가 4n-7이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공차는 뭐입니다. 라는 거예요? 공차? 그렇지. 공차는 4입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뭐가 돼? 첫 항. 첫 항은 1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 있으면 그 밑에다 너희들이 적어놔. n에 대한 1차식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등차 수열에 식의 꼴 있지? 67 개념이 67에 밑에 an은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좀 더 좋거든. 어떻게 써져 있는 게 좀 더 좋냐면 이렇게 an을 이렇게 쓰세요. an을 저 옆에 써진 것처럼 d에 n 플러스 a 마이너스 t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한 거지. 그렇지? 이것처럼 밑에다 적고 뭐가 됩니다?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오케이? 1차식이면 무엇이 공차가 됩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무엇이 공차가 됩니다 라는 거야. 공차는 무엇이 됩니다? 1차 항의 계수가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면 좋아요.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가 보자. 넘어가면 무엇이 이제 등장하냐면 이제 문제들이 이제 등장해. 한 문제 한 문제씩 등장을 해.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 보자. 87. 몇 쪽이지? 228. 224. 8. 좀 내자. 조금 불안하냐? 오, 불안해. 굉장히 불안하지? 불안해요. 야, 들광은 자습 1학년 때 맨 처음에 갔을 때 빼줬어? 그 맨 처음에 3월달에 빼줬어, 안 빼줬어? 3월 달에도? 그렇지. 그 학부모 총회까지 안 빼줬지. 학부모 총회 이후로 빼줬지. 3월달에는 전부 다. 그렇지. 너희도 지원자 안에서. 지원자 한행사? 근데 지원자 안에서도 딱 하나 있나? 너는 애초부터? 자유? 교육 정말 잘 들어. 여기 문제가 한번 터지니까 굉장히 교육 정말 잘 들어요. 봅시다. 공차가 3이고 여섯 번째 항이 8인 2분의 3이고 첫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첫째 항은 61은 몇 번째 뭐냐? 첫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우리가. 공차가 2분의 3이야. 그러면은 봐봐. 첫 번째 항은 뭔지 몰라. 그렇지? 근데 나는 뭘 알아요? 여섯 번째 항을 알아요? 그래요?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해준 거야? 5번 더해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8이니까 이 형식에서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다음 봅시다. 61은 몇 번째 항인가? 라는 거야. 이거는 일반항을 세워줘야 돼. 일반항을 세워줘야 편한데, 그러니까 n번째 항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했어요? 첫째 항에다가 n-1 d였어요. n번째 항은 공차를 n-1번 더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차가 뭐예요? 얼마씩 커져요? 그렇지, 5씩 커져. 이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5n-14예요. 말은 5n이라 했는데 5n-14예요. 오케이? 얘가 뭐가 되는? 61이 되는 n의 값 구할 수 있겠어요? 이항을 시켰더니 n은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75니까 15, 15번째 항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일반항 공식을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써.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나중에 쓰는 것도 알려줄게. 공차가 뭐야? 오지. 아까침에. 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응? 공차가 오면
그냥 a에는 뭐가 되냐면 5n 플러스 뭐야? 근데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9 나와야 돼요?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14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끔 돼야 돼. 결국 학교 내시는 시간 싸움이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식 잘못 쓴 건데요. 식은 내가 잘못 적었어? AN,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N 밑에 마이너스 D. 이거. 그렇지.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주겠지? 방금 전 방법으로 해볼까? 일단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가 n-1번 더해줬습니다. 라는 거지. 4씩 커지네. 정리해 봤더니 뭐가 돼요? 4n-1이 돼요. 오케이? 얘가 무엇보다 커지는? 100보다 커지는 n의 값 구해주는 거예요. 그지? 응? 그러면 25 넣었더니 99지. 25 넣으면 100이니까 99지? 26이야? 그래서 몇 번째 항이 됩니다. 라는 거야? 26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바로 보이면 계산하지 않아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88번. 88번 봤더니 봐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뭘 보여줄 수 있어? 공차를 먼저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공차를 찾아주면 뭐가 됩니다. 라는 거야. 공차를 A10에서부터 A6을 빼버리면 공차가 몇 개 차이나? 4개 차이 나지? 응? 4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28, 얘는 40. 4D네 마이너스 10이니까 D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거 있어요. 그럼 AN을 좀 빨리 찾아줄 수 있다라고 했어. 그렇지? AN을 찾아줄 때 일반항을 찾아줄 때 어떻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공차의 N, 마이너스 3N. 그렇지? 그리고 뭐를 대입했더니 6 대입했더니 40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10 대입했더니 28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게 좀 더 쉽지? 응. 어차피 똑같냐? 6 대입했더니 4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58이 나오면 6 대입했더니 40이 나오는 거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첫째 항을 찾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이 이제 찾아졌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은 몇 항인가? 라는 거네. 얘가 뭐가 되는? 마이너스 50이 되는. n 찾아줄 수 있겠지? 이제 이항 시켰더니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108. n으로 나눠줬더니 뭐가 돼요? 36이에요. 그래? 몇 번째 항? 36번째 항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가 구하시오. 라고 했어. 처음으로 음수가 된대. 그러면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 찾아주면 돼? 음수가 되는 n의 값 찾아주면 돼요? 응? 그러면은 얘가 음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이 형식에서 정리해 봤더니 n은 더 커. 뭐보다? 3분의 58보다 더 커요? 그렇지? 그러면 19. 얼마야? 얘는 19. 얼마. 가장 작은 첫 번째 항은 뭐겠어요? 그렇지. 20번째. 20항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어떤 수 사이에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그러면은 얘는 봐봐. x1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 아니지? 그렇지? 2가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해결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공차 찾을 수 있어. 이 순서대로 뭘 이룹니다? 등차 수열을 이룰 때 4의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잘 봐봐.
내가 이제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이걸 설명할 거야. 2, 4, 6, 8, 10, 12 이렇게 있어. 지금 등차 수열이지? 그지? 계속 몇씩 커지는? 2씩 커지는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는 얘를 한 칸씩 띄어서 잡았어요. 2, 6, 10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몇씩 커지는 등차 수열인 거야? 4씩 커지는 무슨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나도 이제 이렇게 바꾸자. 나는 x4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버리면 원래 등차 수열이었다면 이 한 칸씩 띄어서 생각하는 것도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은 문자를 다룰 필요 없이 몇 개의 문자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이 새로운 수열이지? 새로운 수열이잖아. 새로운 수열에 대한 공차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응. 공차는?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버리면 몇 개 나옵니다? 공차가 몇 개 나옵니다? 3개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지? 3차이 나니까. 그러면 얘가 20에서 2 빼서 3D니까 D는 뭐가 돼요? 6이 돼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뭐 더해주고 6 더해주고 뭐 더해주고 6 더해줘 나오는 거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1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A4는 1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봐봐. 등차 수열을 한 칸씩 띄어서 생각해도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거 봐볼까? 이제 조금 재밌어요. 재밌어. 봐봐. 2개씩 묶었어. 2개씩 묶었어요? 2개씩 묶었어? 그래도 2개씩 묶어서 이게 2개 더했어. 그럼 얘 등차 수열 돼야 안 돼? 되겠지? 왜? 첫째 항끼리 생각해봤더니 4 더해지고 두 번째 항 생각했을 때도 4 더해지잖아. 그러면 빨간색에서 빨간색 갈 때는 얼마씩 더해지는 거야? 8이 더해지는. 그렇지? 갈 때는 뭐가 되는? 8이 더해지는 무슨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이야. AN에 대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묶어도 등차 수열이야. 한 칸씩 띄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근데 이 수열이 있어요. 얘는 이제 1부터 대입할 거니까 이 수열을 나열하면 뭐가 되겠어? A3 A5 A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야? 이게 수열이잖아. 수열. 그래요? 그 다음 수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AN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3N 플러스 3 얘 지금 몇 개씩 묶은 거야? 3개씩 묶은 거지. 3개씩 묶은 거지? 그럼 1 대입했더니 뭐가 돼? A4 A5 A6이지. 이게 첫 항이야. 그래요? 두 번째 항 뭐가 돼? 2 대입했더니 A7이지. A7 A8 A9 그래요? 세 번째 항은 뭐가 있어요? 이 수열에 대한 세 번째 항은 A 뭐? 10 A11 A12 이 수열에 대한 세 번째 항은 얘예요. 그렇지? 이렇게 3개씩 묶어진 것 또한 무슨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등차 수열은 한 칸 똑같은 비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띄워줘도 등차 수열이고 똑같은 수만큼 묶어서 생각해줘도 무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그 옆에 문제 봐봅시다. 옆에 문제 봤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5이고 곱이 105래. 이때 세 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놔둘 수 있냐면 첫째 항을 A라고 놓는다면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고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라고 놓을 수 있지. 그렇지? 이 문제는 이렇게 놓고 해결해도 돼. 근데 조금 복잡해. 그래? 그러면은 얘를 수를 넣을 때 어떻게 놔둬도 되냐면 세 수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놔둘 수 있냐면 가운데 걸 A라고 놓으면 앞에 거를 뭐라고 놔둘 수 있겠어? A-D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것을 A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 수 더하면 바로 사라져버리잖아. 여기까지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계산이 쉽겠지? 그지?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놓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라는 거야. A-D, A 플러스 D라고 놓는 게 더 편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 봤더니 세 수의 합은 뭐가 되냐면 3A예요. 얘가 15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A는 뭐가 돼? 5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세 수를 구해줄 수 있네. 세 수는 뭐가 돼요? 5 마이너스 D 5 플러스 D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들을 뭐 했더니 곱했더니 뭐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105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5는 약분시키고 21이야. 합차공식이네. 그렇지? 5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은 21. 이항시켰더니 D의 제곱은 4. D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나 세수는 어차피 똑같아. 왜냐면 2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에서 2 뺐으니까 3, 5, 7이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7, 5, 3이에요. 어차피 거꾸로 표현한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수를 구할 수 있네. 뭐가 돼요? 3, 5,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밑에 봐봐. 밑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 라고 했어요. 내수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다? A-3D A-D A 플러스 T A 플러스 3D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의 핵심은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려온 거야. 봐봐. 여기의 핵심은 지금 얼마씩 커지는 거야?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2D만큼 커지는 거지. 그렇지? 공차를 뭐라고 놔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 밑에 있지? 거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2D라고 놔두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는 공차가 D가 아니고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2D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거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려하는 부분이 이거야. 4개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차를 구하라고 했더니 그냥 D 구해버리면 안 되겠지? 뭘 구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2D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넘겨봅시다. 그 다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제 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한번 봐보자. 등차 수열까지 하면 등차 중앙까지. 아니 등차 수열이 등차 중앙이랑 등차 수열 합도 있어. 그지? 수열과 수열 사이 관계도 있고. 오케이? 너무 기냐? 할 숙제도 많은데 언제 다 합니까? 그거야? 근데 나는 등차 수열이랑 조화 수열은 빼고 등차 수열 합 할 거예요. 알겠지? 등차 수열 합까지만. 등차 수열하고 일반항과의 관계까지만 할게. 별로 안 되네.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보자. 봅시다. 우리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우리가 A, B, C라는 이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날 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나타낼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2배를 해봤어. b의 2배를 해봤더니 이게 뭐가 되냐면 2배 a 플러스 d지. 그지? 그 다음 얘랑 더했어요. a 플러스 c를 더했어. 그랬더니 뭐가 돼? 이제 얘는 a였습니다.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돼요? 2a 플러스 2d예요. 그래? 같아 안 같아? 같네. 그래? 그래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왔으면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무엇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가운데 항이 몇 배는?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운데 항의 2배는 뭐?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뭐와 같습니다 라는 거야?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이제 2로 나눠줬더니 b는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나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등차 중항, 가운데 항에 뜻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등차 중항이야. 가운데 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다? 양 끝항의 합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뭐와 같습니다? 합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게 그거야. 산술평균이다 라는 게 너희 산술기하 평균 있지?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 그 다음에 루트 ab 있지? 기하평균인데 이게 등비수열에서 나와요. 오케이? 등비수열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세수의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수, 얘를 이제 얘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의 형태로 나타내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항이 3개가 주어지면 이 특징을 말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2개 주어줘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그럼 나오면 그때 다룰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가 보자. 91번 봅시다. 이렇게 세수가 나왔는데 세수가 순서대로 무엇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가운데 항의 뭐는?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봅시다.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지? 그럼 이제 방정식 풀어서 A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리했더니 2A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은 0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A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A값 2개 나오잖아. 2차 방정식 합 어떻게 구해?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지? 뭐가 됩니다? 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봐보자. 조화 중앙은 안 할게요. 등차 수열 합 봅시다. 조화 수열은 안 할게요.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는 지금 다루지 않을게요. 등차 수열 합 할까요? 등차 수열 합은 왜 오래 걸린다?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오래 걸리냐? 일단 2시간 그러냐? 일단 거의 2시간만 하고 끝내주려 했는데 조금 걸린 걸 어떡하냐? 그렇지? 수업 줄이가 현실은 이상과 좀 다르지? 그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봐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합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을 합을 너희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해. 오케이? 그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한 거 아니야? 여기도 100까지냐? 50까지로 합시다. 1부터 50까지 합을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요, 얘? 오. 이것을 합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다. 어떤 숫자가 합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거꾸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49, 48, 땡땡땡 해가지고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지? 그럼 변변 더해봤더니 이 S는 51, 51, 51, 51, 51이에요? 그렇지? 51이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50개 있어요. 그래서 S는 2분의 50 곱하기 5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얘를 어디에 적용시킬 거냐면 등차 수열에 적용시킬 거야. 난 등차 수열 합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봐. A1 플러스 A2 뭐? 합기가 아니라 더하기 아니에요? 뭐? 51이 몇 개 있어? 50개 있잖아.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나는 A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줄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SN이라고 나타낼 거야. SN. sum. 합에 대한 약자야. 오케이? SN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S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정의했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SN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봐봐. 우리가 SN을 이렇게 정의할게. 첫 항, 두 번째 항을 A1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을 A1 플러스 E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 항을 AN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지? 그 전항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AN-D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지? 그 전항 여기서 D 뺀 거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럼 얘를 나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거꾸로 적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꾸로 적어줘 봤더니 AN-D 그지? 땡땡땡 해서 다시 A1 플러스 D 그 다음에 A1이 돼요. 그래? 얘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양변 더해줄 거야. 더해줘 봤더니 ESN이야. 오케이? 그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야? A1 플러스 AN 5 사라지네. A1 플러스 AN 5 사라지네. A1 플러스 AN A1 플러스 AN이에요. 그렇지? A1 플러스 AN이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N개. 항이 N개 있잖아. N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 합이 이제 나와요. 2분의 N 첫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 이것을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이거 한글말로 적어 놓으세요. 2분의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오케이? 항의 개수예요.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끝항이. 알겠지?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를 말로 표현해서 기억하세요. 알겠지? 오케이? 첫항 플러스 끝항이. 첫항 플러스 끝항.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항 플러스 끝항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an이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해줬어요? 첫 번째 항에다가 n-1d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응? 그래서 대입했더니 2a1에 n-1d가 됩니다 라는 거야. 2a에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거 전개해 볼게. 나 이거 전개할 거야. 이 밑에 식이 전개할 거니까 잘 봐봐. 얘 전개하면 dn-d야. 그렇지? 그러면 2분의 n을 분배를 해버리면 2분의 dn의 제곱에다가 2a-d 2a-d에다가 2분의 n이 곱해진 거네. 2분의 2a-d에다가 n이 곱해진 형태예요. 그래요? 봐봐. 등차수열 합이잖아. 그렇지? 등차수열 합이 지금 등차수열 합이야. 등차수열 합. 등차수열 합. 오케이? 등차수열 합의는 몇 차식이 나와요? n에 대한 2차식이지. 그지? n에 대한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인데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지?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오케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이용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이용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이식 적어주고 그때 다시 또 설명하긴 할 거야.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얘는 공차가 뭐가 되는? 공차가 이거의 2배 해줘야겠지? 2차항 개수의 2배 해주면 공차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차까지 알아놓으면 좋겠네. 공차는 2차항 개수에 2차항 개수에 뭐를 곱해준 거다? 2를 곱해주면 공차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첫 항은 뭐 대입하면 되겠어요? A1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지? 첫 번째 한 가지 합이니까 A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봅시다. 문제들을 봐보고 우리가 마무리 지읍시다. 등차수열 합 이 공식은 유도하는 방법 있지? 등차수열 합 유도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내가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등차수열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집에 등장할 거고 문제집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렇지? 문제집에 등장한다는 것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봐보자. 첫 번째 항이 8이고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 합이 이거일 때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구해줄 수 있어. 이 공식이 2개 있었잖아.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야. 얘를 뭐 어떻게 나타내냐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끝항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지? 근데 어떻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배의 첫 항. 아까 지금 했던 거 기억나요? 2배의 첫 항 플러스 n-1 d라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제 두 번째 공식이 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지금 밑에 있었던 두 번째 공식이 이용이 되는 거야. 적읍시다. 그러면 이제 공차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공차를 찾아주면 얘가 이제 뭐니까? 168이니까 약분했더니 3 약분했더니 56 56은 76 5D 마이너스 20 D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21까지 합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S20을 구하는 거야. 첫째 항부터 S20.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예요? 20. 첫 항이 뭐였어? 끝항 뭐겠어요? 38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진 거겠어? 19번 더해진 거겠어요? 오케이? 이거 계산이 좀 되겠어요? 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이 문제 잘 봐. 2번 문제. 2번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세요. 뭐냐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80이에요. 그러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해서 A5항까지 합이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8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나한테 뭐가 또 줘주냐면 A1, A2 있고 쭉쭉쭉 해서 A5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A6 쭉쭉쭉 해서 A10까지 더해준 거예요. 그렇지? 얘가 뭐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85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 그대 이제 마지막으로 뭘 구해주라냐면 A1 플러스 쭉쭉쭉 해서 A5, A6부터 쭉쭉쭉 해서 A10, A11부터 쭉쭉쭉 해서 A15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근데 아까쯤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걸 했네. 5개씩 묶어내. 5개씩 묶네. 5개씩 묶어도 무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어요? 5개씩 묶어도 5개씩 묶어도 무슨 수열을 이룹니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맨 처음에 있는 것을 A라고 놓고, 그렇지? 두 번째 있는 것을 얘는 A 플러스 D라고 놓고, 세 번째 있는 이 놈을 A 플러스 뭐라고 놓으면 돼요? 이 D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첫 항은 뭐였어요? 첫 항은 80이었어요. 그렇지? 두 번째 항은 여기서 80 빼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80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항. 이제 얘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가 커진 거야? 마이너스 75가 더해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더해지겠어요? 마이너스 75가 더해지겠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70이 답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뭐 더하기? 80 더하기. 뭐 더하기? 5 더하기.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7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해 줬더니 뭐가 됩니다? 15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네. 몇 개씩 묶어서 생각했을 때도 무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보자. 넘겨봅시다. 이것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봐보자.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몇 항인지. 이거 어떻게 구했었어요? 아까쯤에. 일반항 세워서 구했었어요? 너희들 일일이 나열해서 찾아도 돼. 근데 일반항 찾는 게 가장 깔끔하니까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30에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줘봤더니 마이너스 4n 플러스 34예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찾는 거지. 일일이 숫자 대입한 건 좀 더 빠를까? 8 대입하면 32, 9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지.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9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래. 그럼 너희가 언제 최대가 되겠냐?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더해지지. 그렇지? 지금 플러스 값이 계속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 값이 더해져. 그러면은 플러스 값까지만 더했을 때 최대가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은 처음으로 9항이 음수니까 몇 항까지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어요? 8항까지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양수까지만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거는 S8.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줍니다. 라는 거예요. 등체 수열 합 뭐였어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8개. 첫 항이 뭐였어요? 끝 항이 뭐가 돼요? 8 대입하면 2예요. 계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세요. 라는 거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통용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뭘 해줘야 돼? SEN을 구해줘야 돼? SN을 구해줘야 돼요?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딱딱 안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어쩌면 돼? 대충 어림잡아 대입해주면 돼요. 오케이? 어림잡아 대입을 해주면 돼. 어림잡아 대입한다라는 것은 뭐야? 처음으로 봐봐. 9항부터 음수가 됐잖아. 글지? 수열이 9항부터 음수가 됐잖아. 8항까지가 최대였고 9항부터 음수가 됐잖아. 그럼 대충 16번째 항이 합이 음수가 될 것 같아? 글지? 그러면 해봅시다. SN을 구해봅시다. SN을 구했더니 얘가 2분의 항의 개수. 그렇지? 항의 개수. 첫 항이 뭐였어요? 첫 항이 30. 끝 항이 뭐가 돼요? 요거 대입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4n 플러스 3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야. 왜? n은 항상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그지? 그러면은 2분의 n에 더해줬더니 64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놈은 항상 양수니까 뭐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놈이 음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기억해. 알겠지?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64 마이너스 4n이 음수가 되는 n의 값 구해주면 되네. 이 양식. 그렇지. n은 16보다 더 클 때. 몇 번째 항일 때? 17번째 항일 때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몇 번째 항? 17항부터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까지 풀었는데 239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풀었는데 쌤 같은 경우는 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 932번까지. 오케이? 932번까지 여기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쌤은 932번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